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숙취가 있을 때도 목이 아플 때도 찾는 게 꿀물인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꿀을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놀라셨죠? 이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꿀은 꽃에서 가져온 꿀과 벌의 효소가 작용하여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과 철, 아연, 항산화제가 가득 생성되는 것이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난 꿀은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른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천식과 기관지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나 콩물에 달콤함을 추가하기 위해 꿀을 타서 마시는 분들 많은데요. 두유는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은 신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 둘이 만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몸에서 단백질과 유기산이 만나 결합하면 체내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침전물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니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꿀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두부와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은 꿀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나 감처럼 탄닌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녹차나 홍차 또는 감에서 떫은 맛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그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지만 꿀과 같이 먹으면 철분 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탄닌이 풍부한 차로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 홍차, 그리고 커피가 있으며 그중 녹차가 가장 풍부합니다. 이런 차를 마실 때 꿀을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감을 드실 땐 꿀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은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꿀을 차로 드실 때 팔팔 끓는 물에 타서 드셨나요? 꿀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물론 건강에 좋은 효소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니 너무 뜨겁지 않은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요리할 때 몸에 나쁜 설탕 대신 꿀을 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양파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로 양념에 꿀이 들어가면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의 유아알릴이라는 휘발 성분은 꿀과 만나면 체내에 가스를 만들어서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로 불편감을 주게 되며 양파의 섬유소와 꿀의 소화효소가 만나면 과도한 소화작용이 일어나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양파의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들이 꿀의 건강요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효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로 먹었을 땐 좋은 식품이 되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꿀과 양파 함께 드시지 말고 꼭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면 꿀은 최소 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의 궁합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목에 꼭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죠.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무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의 천연 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었던 식품이죠. 실제로 꿀이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 가래, 면역력에 으뜸인 보약이 됩니다. 묵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무는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채 사용해주세요. 채썬물을 열탕 소독한 병에 담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묵꿀즙 완성입니다. 병에 이 꿀을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신 후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기침, 가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꿀이 만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데요. 계피가 가진 뛰어난 효능 중 하나가 바로 진통작용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나 관절통 같은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고 손발저림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매일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실험에 참가한 200명 중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부위로 혈액이 개선되면서 얻어진 효과로 어깨나 무릎 관절 같은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좋습니다. 또 계피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성이 있어서 매일 아침 꿀 한 스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몸도 데워주고 통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죠. 이 효능은 모두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인데요.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꿀은 설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혹시 종합영양제 중에 아로나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피로회복제로 아로나민이라는 이름을 바로 알리티아민과 비타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꿀 마늘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원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꿀 마늘이 좋은 건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깨끗이 씻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마늘을 쪄주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 아니라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마늘을 꺼내 키친타월 위에 올려 한김시킨 후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완전히 건조된 밀폐용기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마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6알에서 9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